핵심은 통증이 줄어든 시기에도 봉합 부위는 아직 회복 중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. 회전근개 수술 후 가장 조심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? 많은 분들이 수술 직후를 떠올리십니다. 물론 수술 직후도 중요합니다. 그런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방심하는 시기는 통증이 조금 줄어든 뒤입니다. 회전근개 수술 후 통증이 줄었다고 해서 힘줄이 뼈에 완전히 붙은 것은 아닙니다. 오늘은 수술 후 왜 재파열이 생길 수 있는지, 일상생활에서 어떤 동작을 조심해야 하는지, 재활과 운동 복귀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회전근개 수술이 어떤 치료인지부터 짧게 말씀드리자면, 회전근개 수술은요, 찢어져서 뼈에서 떨어진 힘줄을 원래 붙어있던 자리에 다시 고정시켜주는 치료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고정을 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원래 힘줄처럼 튼튼해지는 건 아닙니다. 실로 잡아둔 힘줄이 뼈에 다시 안정적으로 붙어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짧게는 몇 개월, 사람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길게 걸리기도 합니다. 파열의 크기, 힘줄의 질, 나이, 당뇨나 흡연 같은 회복 조건, 그리고 수술 후 어깨를 언제부터 얼마나 썼는지가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핵심은 통증이 줄어든 시기에도 봉합 부위는 아직 회복 중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실제로 어깨에 부담을 주는 건 거창한 운동보다 일상 동작인 경우가 많습니다. 첫 번째는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입니다. 장바구니, 물통, 이불 빨래, 손주 안기처럼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동작도 회복 중인 어깨에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팔로 몸을 짚는 동작입니다. 침대에서 일어날 때, 의자에서 일어설 때 무심코 수술한 팔로 체중을 받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때 어깨에는 자기 체중의 상당 부분이 실리기 때문에 봉합 부위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갑자기 팔을 뻗는 동작입니다. 버스가 흔들려서 손잡이를 확 잡거나 떨어지는 물건을 잡으려고 반사적으로 팔을 뻗는 경우처럼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동작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. 네 번째는 혼자 판단해서 시작하는 재활 운동입니다. 유튜브에서 본 운동이나 지인이 좋다고 한 스트레칭도 회복 단계가 맞지 않으면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수술 후에는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. 보호대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, 팔을 어느 범위까지 움직여도 되는지, 어떤 운동을 언제 시작해도 되는지는 진료 때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. 통증이 줄었다는 것은 좋은 신호일 수 있지만 완전히 안정됐다는 뜻과는 다릅니다.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는 이 몇 가지를 함께 확인해 봐야 합니다. 어깨 움직임이 충분히 회복됐는지, 팔을 들어 올릴 때 힘이 빠지거나 흔들리지는 않는지, 밤에 다시 어깨가 아픈 야간통이 없는지, 머리 감기나 옷 입기 같은 기본 동작이 안정적으로 되는지를 확인합니다. 운동 복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. 골프, 수영, 헬스, 테니스, 배드민턴처럼 어깨를 크게 쓰거나 회전시키는 운동은 일상 동작이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. 회전근개 수술 후 통증이 줄었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. 수술은 힘줄을 다시 고정해주는 과정이고, 그 힘줄이 뼈에 안정적으로 붙기까지는 충분한 시간과 단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. 결국 회전근개 수술 후 재파열을 막는 핵심은 내 회복 단계에 맞게 쓰는 것입니다. 통증이 줄어든 시기에 방심하지 마시고 보호대와 재활, 일상 복귀까지 의료진과 함께 단계에 맞춰 안전하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참 포도나무병원 관절센터 전진호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